2월 29일 방구석 시황 시작합니다. 나스닥이 신고가를 썼습니다. 주요 지수부터 함께 보시죠. 다우지수가 0.12% 오르면서 39,000선 조금 안 돼서 멈춰섰고요. S&P 500 지수 0.52% 올랐고 나스닥 지수 0.9% 오르면서 16,000선 회복하면서 2021년 11월 이후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 기록했습니다. 흐름 보시면요. 장 초반에는 좀 강하게 출발했지만 약해지는 모습을 보였다가 그래도 차근차근 계단 올라가듯이 꾸준히 오르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날 섹터들 한번 보시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테크놀로지, 성장주 위주의 흐름이 강한 하루였고요. 두 섹터 모두 1% 이상 올랐고 원자재 그리고 부동산 섹터도 1% 안팎의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경기 소비재도 0.84% 상승으로 좋았네요. 다만 방어적인 성격이 강한 그 필수 소비재와 헬스케어 섹터는 각각 0.31%, 0.86% 내렸습니다. 이날 S&P 500의 지도입니다. 대형주 대체로 많이 올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구글, 메타 모두 1% 이상, 아마존은 2% 이상 올랐고요. 애플하고 테슬라만 좀 안 좋았습니다. 0.37%, 0.08% 하락을 했는데 M7, Magnificent 7 중에서 애플하고 테슬라 계속해서 부진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날 반도체 대체로 좋았던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AMD가 9% 넘게 올랐고요. 인텔 같은 경우도 2.52%. 반도체 섹터 제가 지금 동그라미 그리고 있는데 굉장히 환한 초록불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수 보시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7% 강세였고요. 그리고 반도체 ETF, 바네크 반도체 ETF도 2% 강세였습니다. 대형주 관련해서 소식 몇 가지 정리해봤습니다. 애플, 10년 공들인 애플카 포기했다는 소식이 나왔었죠. 왜 그런가 봤더니 전략에 맞는 제조 역량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그런 이야기가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재무 담당자들에게 특화된 코파일럿 AI 챗봇을 내놨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미국에 있는 이제 충전소, 전기차 충전소를 포드나 뭐 GM 등 다른 전기차들, 테슬라가 아닌 전기차들에 이제 오픈한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연간 60에서 120억 달러 정도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목요일장이었고요. 2월 증시도 마무리를 지어 보겠습니다. 사실 이 2월 29일이 4년마다 한 번 있는 날이잖아요. 역사적으로는 좀 약한 날이에요. S&P 500 지수가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이는 그런 날인데 근데 오늘은 좀 좋았죠? 그렇게 2월 증시 플러스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3대 주요 지수 모두 2월 달에 플러스 수익률 기록했고요. 그리고 4개월 연속 플러스 수익률 월간 기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다우지수 2% 넘게, 나스닥 AI 하이프를 탔죠. 6% 이상, S&P 500 지수도 5% 이상의 강세를 보였고요. 보시면 엔비디아가 이거는 월간 기준 S&P 500 지도를 가져와 본 건데요. 월간 기준 엔비디아가 26% 가장 강하게 올랐고 브로드컴 7.64%, AMD 11.9% 강세였습니다. 여기 옆에 있는 반도체 관련주도 쨍한 파란색 띄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메타도 참 좋았죠. 22% 강세.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 그 비만 치료제로 주목받고 있는 일라이릴리도 강세였습니다. 아마존도 11%였고요. 그리고 지난 한 달간의 퍼포먼스, 섹터별 퍼포먼스를 보시면요. 경기 소비재가 7% 이상의 강한 성장세 나타냈습니다. 인더스트리얼 산업재도 5%였고요. 소비가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 보니까 소비재 섹터에서 플러스 좋은 수익률들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지표가 하나 있었죠. 바로 1월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인데요. 아래 여기 프라이스 인덱스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헤드라인 PCE, 변동성이 높은 식품과 에너지 다 포함한 헤드라인 PCE는 1월에 0.3% 전월 대비로 올랐고요. 1년 전과 비교해서는 2.4% 올랐습니다. 근원 PCE는 0.4% 전월 대비로 1년 전 대비로는 2.8% 올랐습니다. 여기 PC나 근원 PC나 전월 대비로 12월 그리고 뭐 11월 0%나 0.1% 기록했던 것에 비해서는 오르긴 올랐어요. 하지만
예상치에 부합했다는 점에서 시장은 좀 안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여기서 예상치를 상회해서 나왔다면 시장이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을 텐데 PC 가격 지수 시장에 좀 안도감을 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년 전 대비로 봐도 연준이 목표로 하는 2%보다는 아직 높게 나오고 있지만 역시나 예상치 부합했다는 점에서 시장이 안도했고요. 여기 1월 개인소득 상승률이 전월 대비로 1% 상승으로 예상치 0.3%보다 크게 뛴 수치를 나타냈거든요. 그런데 이제 LPL 파이낸셜의 수석 경제학자는 이것보다도 실질 가처분 소득을 봐야 한다. 그런데 1월에 그게 오르지 증가하지 않았다. 근데 가처분 소득이 있어야 우리가 소비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소비가 어떨지는 이 가처분 소득에 주목을 해봐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전반 그리고 금리 관련 코멘트들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소파이의 수석 투자 전략가 랠리가 계속될지에 회의적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고평가됐다고 해서 좋은 기회가 없는 건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엔비디아 우리가 비싸다고 하지만 계속 비싸졌었죠. 그런 것처럼 고평가가 항상 차익 실현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노동시장이 무너지지 않는 한 위험 선호 심리 살아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다만 M7에서 다른 쪽으로의 로테이션은 있을 것 같다. 노동시장을 이야기했길래 이날 마찬가지로 발표가 됐던 실업보험 청구 수당 가져와 봤습니다. 실업보험 청구 건수 처음이나 신규나 계속이나 전주 대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게 원래 같으면 좀 실업자가 증가했다는 의미니까 안 좋아야 되지만 지금은 노동시장이 워낙 강했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주는 게 시장에선 또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죠. 노동시장이 적절하게 식는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수석 주식 전략가는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S&P 500 목표치 5,600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이 선거 연도해의 5월은 역사적으로 약세장이기 때문에 단기 조정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Nice Summer Rally가 기대된다라고 했습니다. 또 억만장자 투자자 레이 달리오 주식시장 버블처럼 보이지 않는다. 버블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건 M7도 마찬가지다. 다만 지금 AI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퍼포먼스가 보여져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최근 AI가 뭐 하이프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한 가지 더 이야기가 나왔는데 밸류에이션과 이 투자자들의 돈이 어디로 가 있는지 그런 집중도를 보면 버블 조건에 해당하기는 한다. 하지만 우리가 과거 인터넷 버블 그런 것처럼 붕괴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는 레버리지 활용이 덜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대출과 같은 걸로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나 봐요. 사실 내 돈으로 투자를 해서 손실을 보거나 그러면 사실 나만 손해를 입으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뭐 대출이나 다른 레버리지들을 많이 활용해서 투자를 했을 때는 내가 갚아야 되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이 투자가 손실이 났을 때는 굉장히 연쇄적으로 위험에 처해지거든요. 예전에 인터넷 버블 때는 그런 게 많았다. 하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현금을 어느 정도 갖고 있고 사이드라인에 그런 것을 비축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버블 붕괴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다만 마찬가지로 로테이션이 있을 것 같다. 러셀 2000이 나스닥 컴퓨터 지수보다 아웃퍼폼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날 나온 코멘트들을 종합을 해보면요. AI가 하이프는 아닌 것 같다. 버블처럼 보이지만 또 버블은 아니다. 다만 M7에서 다른 영역으로의 로테이션이 있을 것 같다. 아니면 최근 많이 오른 만큼 단기적인 조정은 있을 것 같다라는 주장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리 관련된 코멘트로 넘어가 보면요. 애틀랜타 연은 총재 아직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추세선이 하향하고 있는 만큼 여름쯤부터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다가 진짜 못하는 거 아니야? 올해도 못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두려움을 좀 불식시키는 말이 됐고요. 또 우리가 금리 인하 시작이 언제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시작보다는 왜냐하면 하긴 할 거니까 시작보다는 얼마나 금리 인하 사이클이 강하게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지
얼만큼 그러니까 인하를 할 거냐, 이게 더 중요한 거다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한 가지 더 소개해드리면 higher for longer rates가 여름까지는 갈 것 같다. 그러니까 어쨌든 대부분 전반적으로 하반기, 여름 이후부터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본격적인 시그널들이 보여지고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날 PC 가격 지수가 예상에 부합하게 나왔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점점 더 멀어질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줬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는 좀 하락하는 추세였습니다. 달러가 약해지다 보니 상대적으로 금값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헤드라인 가져왔는데요. 1개월 내 최고치 기록했다고 하고요. 국채 금리 2년물도 그렇고 10년물도 그렇고 30년물도 그렇고 조금씩 내려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다 PC 가격 지수가 예상치에 부합했기 때문이죠. 비트코인 가격 최근에 정말 파죽지세로 오르고 있었는데 이날은 좀 쉬어가는 분위기였어요. 다만 최근 굉장히 많이 올랐죠. 5일치를 제가 여기 차트로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한 달치 급등세 보여지고 있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이렇게 오르는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4월 반감기를 앞두고 있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이 오른 만큼 급하게 올랐죠. 한 달 동안 40%가 넘게 올랐으니까요. 많이 오른 만큼 조정도 예상된다라는 주장이 있고요. 비트코인 관련주들은 이틀 연속 좀 하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이거 목요일장 두 가지를 가져온 건데 마라톤 디지털이나 리어 플랫폼즈나 다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돈이 무한정으로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비트코인 시장으로 이렇게 많은 돈이 흘러 들어가면 상대적으로 주식시장에는 좀 압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시장으로 갈 수 있었던 돈들이 비트코인 시장으로 가는 거니까요. 유가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보시죠. WTI 0.36% 내리면서 78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달 들어서는 3%가량 상승을 했고요. 오펙 플러스 감산을 연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쉬어갈 동안 나스닥 지수 사상 최고치 기록하고 니케이 225도 지금 4만 선 가까이 올라왔더라고요. 이런 훈풍을 우리나라도 오늘 열렸으면 이어받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뭐 약간의 아쉬움은 뒤로 하고 금요일장에서도 3대 주요 지수가 상승세 이어가고 나스닥 또다시 사상 최고치 경신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